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 발생이 좀 둔화하면서 안도의 시간은 좀 아주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부상하면서 주요 지수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하루 새 24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1위의 코로나19 위기 국가가 되었는데요. 비단 동북아시아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유럽 지역에서의 우려도 커졌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지역의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세계 각 나라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이란 지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유럽 지역의 이탈리아도 좀 심각한 것 같죠.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지역사회 전파 등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확산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세계적 유행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고 진단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평가인데요. 사실 중국에서부터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은 꼭 한 발 좀 늦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고 백신 개발도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했고요. 어제 홈디포와 메이시스 등의 그 미국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 또한 나쁘지 않았지만 전방위적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감세 등 경기 부양 조치를 지속해서 내놓고는 있지만 이 전 세계적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는 희석하지는 못했고요. 또한 어제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와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등 경제 지표가 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의 공포감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연준의 주요 인사 발언을 좀 주시하게 되었을 텐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리처드 연준 부의장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96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면서 주요 지수 어제 모두 급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3.1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3.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7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팬데믹 공포가 지속된 영향으로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스페인 독감이나 조류 독감 2009년에 발병했었죠. 이 또한 팬데믹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이번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뜻인 겁니다. 뉴욕 증시가 3%의 급락작을 보여주었듯 원유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꽁꽁 얼어붙은 것인데요. 만약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원유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어제 원유 시장을 짓누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산유국의 추가 감산 의구심도 커진 상황에 러시아는 아직 추가 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줄곧 추가 감산을 강요했었던 사우디와 러시아 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도 좀 커진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나스닥 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우선 60분봉 차트 나스닥을 보면은 TF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3분봉 차트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였었지요. 처음에는 이제 TW 매도 신호가 좀 멀지는 않았었지만 TV나 두 번째 CP 정도의 진입 자리라면 100틱 수익 구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법한 자리에서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고 어저께 컴퓨터 이상으로 인해서 좀 실시간으로 흐름을 제대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TW 매도 신호에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서 단타 100틱 청산 그리고 300틱에서 마저 청산을 했는데요. 어저께 시황적 그 검증 영상 공유 드리면서 60분봉 차트상의 매수존을 쭉 내려주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어저께 그냥 내려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셨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원칙 매매를 지키니까 수익도 낼 수 있고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상태로 아마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60분봉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TF존 우하향인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TF존이 우하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매도 진입의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봄직하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도 제가 지금 검증 영상 공유 드리는 과정에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을 보면 60분봉 차트상에서 TF존 우하향 유지를 하고 있었죠. 3분봉 차트 기준으로 오늘 일찌감치 좀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린 상황인데요. TW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해서 전체 청산을 했었습니다. 4959에 30틱 청산 두 계약 기준으로 전체 청산을 했었기 때문에 총 60틱 수익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 기다렸다가 4908에 매수 진입 그래서 30틱 단타 청산 예약을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계약수는 제가 검증 영상 완료되는 대로 유튜브에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청산이 되고 나서는 4908에 본절 대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단은 본절 대응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분봉 차트를 보면은 TF존의 간격이 굉장히 멀리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TV나 TW 매도 신호 부근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TV 매도 신호가 나오려면 한 번 더 좀 상승을 해 주어야 TV 매도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차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오늘 자정에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원유 재고 발표 결과 원유 재고가 줄었을지 증가했을지 원유의 소비가 많이 있었을지 소비가 많지 않았을지에 따라서 오늘 원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기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